안녕하세요. 게으름목수 조크입니다. 지난주에 원래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좀 바빴어요. 핑계는 아닌데, 게을러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좀 핑계 아닌, 진짜 바빴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새벽이거든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일 빨리 이렇게 좀 하고 늦었지만 영상을 빨리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렇게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나무 원목 제품을 구분하는 법 이걸 잠깐 알려드렸었잖아요. 다시 잠깐 반복을 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 나무의 이 옆면, 마구리면, 그러니까 나무 결의 끝에 있는 요 수직되는 요 측면에 나이테가 보이느냐 아니면 안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 원목이 보이면은 원목이고 보이지 않으면 원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나이테가 보여도 간혹 이 나이테를 얇게 썰어서 그래서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어, 요즘에는 좀 많이 나오려나?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이테가 보이면 거의 원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이 제품을 긁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사용하시는 것도 마음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아무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나무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에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PB, 파티클 보드예요. 그 다음에 MDF는 MDF랑 HDF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요런 MDF는 Medium Density Fiberboard. 아무튼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합판, 그 다음에 집성목, 그 다음에 원목. 요 5가지가 나무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DF를 보여드릴게요. MDF는 자, 여기 MDF인데 구분이 되시나요? MDF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보통 주방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무늬들 색상은 좀 다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무늬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싱크대나 아니면은 붙박이장 이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자 측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볼 수 있는 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단면이 나옵니다. 밥 알갱이 같은 그런 크기 정도? 그보단 좀 크겠지만, 네, 요런 것들. 요런 나무의 조각들을 이렇게 막 뭉쳐서 압축해서 본드로 붙인 거를 PB라고 합니다. 파티클 보드.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보여드릴게요. 요건 뭘까요? 자, 요거는 자, 요것도 단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는 알갱이도 아니고 그냥 나무같이 보이는데 아무튼 요거는 나무에 이 알갱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고운 그냥 완전 먼지 같은 그런 고운 가루들 그것들을 다 뭉쳐서 압축을 해서 이 본드로 붙인 거를 MDF라고 하거든요. 요게 MDF입니다. MDF는 이렇게 MDF도 그렇고 PB도 그렇고 이렇게 시트지를 붙여서 끝 겉면에 시트지를 붙이고 측면에도 붙여요. 측면에도 보시면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MDF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MDF인데 요 면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뭐 가구에는 안 쓰는데 뭐 건축할 때 쓸 수도 있고, 네. 가구에도 가끔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여기다가 칠 뭐 입히기도 하고, 요즘에는 MDF에 뭐 여러 가지 색상을 입혀서, 그러니까 MDF 자체에 완전 색을 먹여서 그 컬러풀하게 그렇게 뭐 인테리어용으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MDF와 PB가 있습니다. 얘들은 가격은 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싱크대나 붙박이 이런 데 많이 쓰이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 하이그로시 아까 전에 보셨듯이 보여드렸었나? 그렇게 하이그로시 작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거는 싱크대 문이나 붙박이장 문 같은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광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이그로시를 선택하고, 또 뭐 반광도 있고 무광도 있고 한데, 그런 작업들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비싸겠죠. 물론 원목보다는 좀 덜 비싼데, 아무튼 상대적으로 원목에 비해서는 좀 싸요. 그래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대신 본드라고 했잖아요. 본드로 막 뭉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어, 요즘은 뭐 이제로 등급 뭐 이런 거 해서, 이제로까지 되나 얘들이?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친환경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본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목은 뭐 피톤치드나 뭐 이렇게 습도 조절도 되고, 또 뭐 피톤치드도 조금씩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얘들은 뭐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뭐 예, 합성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봐요. 친환경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허벅해요. 나사를 밟고 하면은 그러면은 많이 허벅해지고 좀 약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약한 거는 물에 엄청 약합니다. 습기에는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데, 만약에 벗겨진 이렇게 좀 요런 면들이 속살이 좀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물을 묻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금방 막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엄청 사용도 못하게 되고, 아무튼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합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보시면 이런 미동 합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작 합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이거는 거의 나무 같죠? 나무 결이 그대로 다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네. 이런 나무 결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 이런 거를 무늬목합판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요 미송도 어떻게 보면 뭐 무늬목합판처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얘들은 무늬목합판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내부는 뭐 플라타너스나 뭐 간혹 MDF를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다른 나무를 이용해서 내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겉에는 요 미송합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얇은 그런 미송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오크인데, 얘도 똑같이 내부는 다른 나무고, 그 다음에 겉면만 아주 얇은 오크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목, 그런 얇은 그걸 무늬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끝에 제일 겉면에 붙이는 거, 그런 거를 무늬목 합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크 무늬목 합판, 그리고 요거는 월넛인데 월넛 무늬목 합판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체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고무나무 합판도 있는데, 그거는 뭐 무늬목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으니까. 아무튼 좀 고급진 나무에 이 무늬가 잘 살아있는 요런 거를 무늬목 합판이라고 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미송 합판, 무늬목 합판, 그리고 자작 합판.
자작합판이 제일 좀 비싼 편에 속하는데, 이 자작합판은 내부도 그렇고 다 자작나무로 해서 자작나무를 얇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합판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 자,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보시면 이거를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자, 요 나무에 이 칼을 이렇게 그 나무 칼을 이렇게 대요. 그렇게 해서 나무 통나무 이거를 싹 돌리면서 이렇게 나무를 자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얇게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얘들을 얇게 슬라이스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겹치고 또 한번 겹치고 이렇게 해서 홀수로 겹치는데, 아무튼 이렇게 겹쳐서 만든 것들을 합판이라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MDF, PB, 그 다음에 합판, 이거 전부 다 나무를 사용해서 가공을 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다 나무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합판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집성목이 있고, 그 다음에 원목. 뭐 이건 당연히 다들 뭐 나무, 이것도 다 나무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 집성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뭔가 동글동글한 나무들이 막 있죠. 뭐 긴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고, 그런데 폭은 다 똑같고, 아무튼 이렇게 이 나무 동가리들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것들을 집성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이런 동가리가 아니고, 지금 이걸 보시면 이거는 뭐 그냥 언뜻 봐서는 원목 그냥 하나의 나무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선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나무 결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렇게 단면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 요 정도 되는 나무들을 쭉 똑같이 아까 집성목처럼 이렇게 붙인 건데, 아까 집성목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단면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는 요거는 이렇게 작은, 길이도 어느 정도 일정한 게 아니고 길이도 좀 짧은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막 붙인 거고, 얘는 긴 나무, 그 원하는 사이즈의 그 하나의 나무, 그러니까 요 정도 폭되는 이런 긴 나무들을 붙여서 만든 그런 집성목. 요거는 짧아도 이렇게 짧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막 붙인 거, 이런 게 그런 집성목인데, 요런 나무들을 그냥 핑거 조인트 집성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솔리드 집성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이 왜 핑거 조인트 집성목이냐 하면, 지금 요 위에서 봤을 때는 모르지만 측면에서 보면 보이시려나? 잘 안 이렇게 보인다. 여기 보면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요 나무하고 요 나무하고 이런 식으로 끝을 가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찰 접촉면을 엄청 넓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접착력이 더 좋게, 결속력이 더 좋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손가락을 이렇게 맞물린 것처럼 보인다 해서 핑거 조인트 집성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는 안 보이고 옆에서 보이기 때문에 사이드 핑거 조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핑거 조인트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탑 핑거 조인트 집성목, 요거는 사이드 핑거 조인트 집성목. 그리고 요거처럼 일자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솔리드 집성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원목. 뭐 원목은 그냥 나이테에 하나로 돼 있는 나무. 나이테가 중간에 뭐 이렇게 그 없이 맞다. 집성목은 나이테를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더 잘 되죠. 이렇게 경계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원목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의 나이테로 돼 있는 하나의 나무인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원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그 집성목도 뭐 이거는 소나무 집성목이고요. 아까 전에 요거는 멀바우 집성목. 그 다음에 또 오크 집성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종류는 나무마다 뭐 만큼 다 있어요. 고무나무 집성목도 많이 쓰이고 또 엘더 집성목.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월롯도 집성목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당연히 원목은 뭐 나무마다 다 이렇게 있죠. 이거는 오크, 그 다음에 요건 체리, 요거는 월롯이 엄청 비싸고 좋은 겁니다. 뭐 다른 것들도 다 좋은데 특히 월롯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셔서 그런지 인기가 많고 가격이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자, 그리고 요거는 편백, 요것도 하나의 나무인 거죠. 자, 이렇게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원목을 사러 가신다, 뭐 가구를 사러 가시거나 아무튼 뭐 이 나무 제품을 이렇게 사러 가실 때 좀 더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그러면은 좀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아무튼 뭐 유익하게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뭐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다음 영상에는 이 소나무나 뭐 참나무, 오크가 참나무인데 참나무 뭐 이런 우리가 좀 일상에 자주 접하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